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한 전세 사기 특별법, 또 가상자산 등록법 등이 처리됩니다. 민주당은 비명계 의원이 공개한 문자 폭탄에 대한 지도부의 대응을 놓고서 개파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이 차단되고 한국 가수의 방송 출연이 취소되면서 중국 내 한알령이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국회는 잠시 뒤 본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어제 준비 과정 중에 통신 오류 문제로 발사가 중단됐던 누리호가 밤샘 작업을 통해 통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리호는 오늘 오후 6시 24분에 다시 3차 발사에 도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선 우리 시찰단은 방류 계획을 심사하고 규제하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등과 추가 기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황금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내릴 걸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 우려가 크다고 보고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을 반영해서 성장률도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노조 간부들은 경찰 출석 날짜를 미뤘고 경찰은 불법 집회에 엄정 조치하겠다며 훈련을 강화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열자 경찰은 도로 위에 드러놓거나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바로 해산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어제 발사 예정이었는데 하루 연기됐죠? 컴퓨터 시스템 이상으로 점검에 들어갔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후 6시 24분에 발사됩니다.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전남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마련된 YTN 스튜디오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앵커 전해주시죠.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오늘 오후 발사가 확정됐습니다. 발사를 위한 준비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호성 박사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발사관리위원회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오후 6시 24분에 이제 발사를 하기로 했고, 네. 자,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 발사대 헬륨 밸브를 제어하는 장치에 이상이 있었다. 네. 예. 예, 이런 설명이 말씀해 있었습니다. 주시죠. 예. 저희가 그 헬륨이 우리 산화제나 추진제를 이제 밀어주는 우주 환경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 고압으로 굉장히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그런 시스템이 발사체 내에도 있고 또 우리의 그 발사대에도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주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 그 밸브가 작동이 잘 안 돼서 지금 주입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한 저희가 신호를 줬을 때 그것을 열어줘서 고압을 통과시켜서 예. 고압을 채워줘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이제 작동이 안 돼서 어제 그걸 발견을 한 것이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하드웨어 문제는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다. 이래서 그 문제를 이제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혹시나 저희가 이 누리호 안에도 이제 일단 헬륨 가스가 채워지고 나면 네. 안에도 또 밸브가 있어서 예. 이걸 이제 산화제를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주 공간에서 네. 그래서 그 밸브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면서 이제 헬륨 가스가 산화제를 밀어줄 수 있도록 들어갔다가 네. 뭐 또 밸브를 잠갔다가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혹시 이 밸브가 문제가 있었나 이 밸브를 제어하는데 문제가 있었나 네.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네. 하고 예. 애초에 그 발사체의
그 헬륨을 주입하는 밸브. 네. 그렇죠. 외부에서 이제 주입할 때 처음에 네. 그 밸브를 제어하는 그 시스템에 이상이 있었다. 네. 예. 자, 그래서 아까 브리핑에서 들어보니까 연구원 분들이 새벽 5시까지 또 작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저희들 잠깐 주무시거나 뭐 아니면 못 예, 주무시거나 뭐 아마 이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잠잘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저희 그 연구원이나 기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좀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래야지 잠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 안 하고는 그냥 밤에 잠을 자도 꿈만 꾸고 아주 악몽만 꾸고 제대로 못 자죠. 그래서 저희는 좀 그걸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밤새 네. 이 작업을 하셨다고 그러고 5시, 새벽 5시까지 작업을 하면서 6번 정도 요거 제대로 고쳐진 건가? 문제가 네. 다 예. 없어진 건가? 이것도 시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다 그것을 다 확인을 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 6번이나 많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돌려보고 했는데 제대로 이제는 작동이 된다는 것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원회에 올린 겁니다. 예. 자, 누리호가 발사하기 전에 이제 안에 헬륨 가스를 채워야 되는데 이걸 주입하는 과정에서 네. 이거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가 있는데 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고 네. 요거 이제 고쳐가지고 네. 문제가 없다. 그래서 6시 24분에 발사를 하기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라도 다른 제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거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저희가 이제 그것도 왜냐하면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또 언제든지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서 확인한 결과 지금은 이제 그 문제는 여기에서만 문제가 아이솔레이트되게 예. 일어났던 것이고 그 문제는 저희가 해결하고 또 같이 또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봐도 저희가 이상이 없다. 예,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그런 확신이 서서 예. 저희가 이제 발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오늘 저녁 6시 24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모습으로 누리호가 우주를 네. 향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예. 있을지 네.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확신합니다. 오늘 날씨도 어제보다는 굉장히 더 좋아진 것 같고요. 또 보시기에는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브리핑에서 날씨 관련해서 얘기도 있었는데 네. 날씨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풍속이 한 2m에서 초속 2m에서 네. 5m 정도 네. 지상풍이 그리고 네. 낙뢰 가능성도 매우 낮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그렇죠. 강풍이 불거나 낙뢰가 있으면은 이 발사체 운행에 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요. 예, 그 일단 강풍은 그 자세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발사대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또 올라가서도 자세 제어를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예. 저희 고층풍이나 이런 것까지도 그 풍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한 10km에서부터 30km 그 정도까지의 날씨가 어떤지 그쪽에서 수분이 너무 많아서 또는 그래서 저기 그 번개가 칠 수 있으니까 있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이제 확인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엔 큰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주 환경에 그 우주 물체랑 어떤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가, 예. 또는 뭐 급격하게 우주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영향을 줄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사하는데 안전하겠다. 예.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발생했던 문제는 해결을 했고, 예, 지금 또 방송이 나오는데요. 아마 지금 이제 완료됐다는 것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어제 문제가 됐던 추진 공급계 점검을 했는데 예. 이제 지금 바로 완료가 되었다는 그런 아나운서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어제 비슷한 시간이었어요. 예, 어제 예. 이 즈음에 해서 추진 공급계 점검을 시작했다는 방송은 나왔는데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현장에서 이 과정에 따라서 안내 방송을 해주는데 네. 어제 이게 완료됐다는 방송이 안 나와서 이거 혹시 예. 문제가 생겼나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걱정을 했죠. 예, 그랬죠. 예.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이 추진 공급계 점검을 완료했다는 완료되었습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다음 단계 뭐가 있습니까? 예, 그 다음 때는 저희가 이제 저 연료를 이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료를 투입하기 전에 우리 산화제나 이런 것을 투입하기 전에 그 산화제 공급하기 위한 그 냉각 작업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예, 그 배관이나 밸브나 이런 것들을 지금은 상온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냉각을 시켜야지 저희가 액체산소 마이너스 183도에 액체를 집어넣었을 때 기화하지 않고 그것이 액체 상태로 산화제 탱크 안으로 주입이 됩니다. 예, 만약에 기온이 그렇지 높으면 않다면 이게 바로 기체가 돼버리니까 예, 기체가 온도를 낮춰야 되면은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압력이 높아지고 제대로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우리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저희가 이제 좀
보시다시피 굉장히 탱크가 이제 좀 대형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도 추진제 공급 시스템도 1단, 2단, 3단이 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냉각하는데 이제 또 1시간 정도. 예. 여기서 혹시 좀 중요하게 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이 냉각 과정에서.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이제 그 주입 과정 있잖아요. 연료 주입 과정 있잖아요. 네. 그 냉각 작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료를 갖다 이제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밸브를 갖다 작동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거기에 이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서 또 과정들이 밸브가 잘 작동하는지 또 주의 깊게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 그동안 걱정이 어제 됐던 문제가 그런 됐던 그 발사체, 부분이. 발사되어 있는 밸브가. 이런 밸브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지금까지 점검을 한 거고 네. 이제 실제로 그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서 그 탱크와 밸브를 냉각하고 이제 밸브를 사용해서 연료를 주입하는 그 과정이 이어지겠군요. 그 작업이 이제 5시 40분까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 이제 계속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텔레메트리 우리 우주센터하고 누리호하고 제대로 통신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 얻을 수 있는지 이러한 점검들을 이제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냉각 장치하고 이 액체산소 충전하고 이런 것들이 극저온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 그 밸브나 이런 것들은 좀 특수한 밸브입니다. 극저온에서 견디는 그러한 밸브가 이제 작동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조금 더 그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겠군요. 자, 이제 탱크와 밸브 냉각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관련해서 이제 방송은 없었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죠. 자, 이후에 이제 5시 40분까지 연료와 산화제 충전이 끝나고 나면 기립 장치도 이제 철수하고 발사 10분 전에는 자동 운용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오늘 오후 6시 24분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 발사체 누리호가 우리 위성을 싣고 우주로 날아오릅니다. 현장 저희와 함께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가 잠시 뒤에 본회의를 열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하는 법이죠.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여야가 모처럼 쟁점 법안에 합의를 했고요. 오늘 국회 문턱을 넘는 건데 야간 5개 집회 제한과 노란 봉투법 등 노동 현안을 둘러싼 공방은 갈수록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요. 여야 합의가 됐습니다. 법안들이 큰 이견 없이 처리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전세 사기 특별법과 함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전세 사기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5차례 줄다리기 협상 끝에 타결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 주택의 경공매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가진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하고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은 다뤄지지 않을 전망인데 다만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유력시돼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네, 당장 여야 대치하는 법안도 많습니다. 노란 봉투법 같은 이 각종 노동 현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의 지금 입장은 뭡니까? 네,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을 추진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위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국민의힘의 지연 작업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치열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적인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 결정을 미룬다. 다시 말해서 결정을 하지 않겠다. 앞서 정부 여당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를 막는 집회나 야간 집회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반대가 거세자 여당은 난장판 민폐 집회를 비호하는 것은 탈법 집회 조장당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에 노상 방류하고 심야 술판 벌리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게 잘못입니까? 반면 민주당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1년이 되도록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사람 살리는 입법을 중심으로 다음 달 국회를 운영하겠다면서 노동 안전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람을 살리는 입법을 중심에 두고 6월 국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네, 본회의에 앞서서 양당 의원총회도 열렸는데요. 자, 민주당 의총에 관심이 쏠립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될 것 같습니까? 네, 조금 전에 시작된 의총은 돈봉투 의혹으로 촉발된 지난 쇄신의총에서 정해진 당내 혁신기구 인선과 방향을 비롯한 쇄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개딸로 불리는 강성당원들의 과격 행동을 중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최근 심각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낸 강성당원이 제명당하고, 반대로 비명계 이원욱 의원을 향한 문자 폭탄 공격 주체가 당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친명 비명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친명계로 분류되는 서은숙 최고위원과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 발언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대표를 공격한다거나 지도부를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으로 비판하는 것은 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개딸아닌데 왜 자꾸 개딸이라고 그러냐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논점을 좀 흐리는 얘기 같고, 이 관계에 대비하겠다라고 지도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적반하장 아니냐. 여기에 더해 의총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자성을 표명한 뒤로 이른바 개딸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당 청년 정치인들을 보호하자는 의원들의 연서명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는 30일 본회의 보고 가능성이 유력한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올 수 있는데요.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선택권을 쥐고 있는데, 앞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거액을 보유했던 가상화폐 위믹스와 관련해서 게임 업계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발행사인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출입 기록을 공개한다고 했는데요. 사무처가 공개한 전산 출입 기록에 따르면 위메이드 소속 김모 씨 등 3명이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14차례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들의 방문 장소로는 윤창현, 허은하 의원실 각각 3차례, 양정숙 의원실 2차례, 그 외에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오기형, 정희용 의원실과 국회 정무위원회 사무실을 한 차례씩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의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임대인과 중개인 등 5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부동산 임대업자 박모 씨 부부와 중개인 부부, 오피스텔 임대인 지모 씨 등 모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동탄 신도시 등의 오피스텔
68채를 보유한 박 씨 부부와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지 씨 부부는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 소식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24분 이제 발사가 될 예정인데 발사 절차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액체 산소 공급 라인 또 탱크 냉각을 시작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40분쯤에는 누리호의 연료와 산화제 주입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오후 5시 40분쯤에는 그 주입을 종료한다는 속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예정 시작 시간보다는 20분 정도 일찍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예정 시각보다 20여 분 정도 일찍 절차가 돌입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일찍 발사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 예. 발사 시각은 오후 6시 24분입니다. 속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수입을 차단한 가운데 백악관은 근거 없는 제재라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미 의회 조사국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이 비약적이라며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 정부의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는 근거 없는 부당한 제재라고 비판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다는 성명이 나온 직후 중국 제재가 발표된 점에 미뤄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봤습니다. I do want to be clear here that what this action is, it's clearly an attempt to undermine the strong stance that was taken by the G7 against economic coercion out there in Hiroshima. 중국의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our partners and our allies, certainly inside the G7, to deal with distortions of the memory chip market that are caused by the PRC's actions.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정부의 입찰 기록을 분석해 중국이 이미 3년 전부터 마이크론 반도체 수입을 줄이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론 자리를 주로 화웨이나 유니크 등 중국 업체 반도체가 대체했고 삼성, SK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는 중국 제품을 보완하기 위한 용도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는 중국이 외국에 대한 기술 의존을 줄이고 자국산 제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이크론 구매를 줄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조사국은 반도체 산업 관련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이 한국과 타이완,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따로 분류한 한국 관련 항목에서는 1970년대 이후 민관 협력을 주목하며 한국 정부가 삼성과 SK 등 선도 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이 중국의 기술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추가적인 수출 통제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반도체 정책을 관할하는 두 나라 상무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는요, 네이버 접속이 며칠째 차단되고 있고요. 또 가수 정용화 씨의 중국 방송 출연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한류 금지령, 이른바 한한령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접속 장애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최근 G7 정상회의를 전후로 불편해진 한중 관계의 영향인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지금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수 정용화 씨요. 네. 일단 SNS에 오랜만에 베이징에 돌아왔다. 그러면서 사실상 간접적으로 중국 예능 출연 소식을 전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방송은 안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 이제 오랜만에 중국 공항을 방문한 그런 장면들 그리고 촬영 장소에 대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돌연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송이 더 이상 안 되는 사안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한 건 사실 의미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제 박재범 씨 등이 출연했습니다. 뭐 이제 사실 곧잘 출연하지만은 박재범 씨는 미국 국적이거든요. 근데 정유화 씨는 한국 국적인데 이번에 출연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었는데 돌연 이것이 이제 중단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좋은 소식을 전했던 가수 현아 씨 같은 경우도 현지에서 이제 음악 페스티벌에 출연하게 돼 있었는데 예. 이게 좀 불투명한 거 아니냐. 그리고 가수 B 씨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또 오디션 프로에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불투명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이버도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히로시마 정상회의 이후에 중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게 다시 한한령이 재개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한령이 다시 나올 것이냐, 뭐 강화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강화된다는 측면에 지금 많이 방점이 찍히고 있는데요. 예. 사실 좀 예측이 된 측면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한령이 해소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일률적으로 다 정부에서 통제 지시하기보다는 그런 방송국이나 관련 업체들이 좀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양국 간에 뭔가 호혜적인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 슬금슬금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이죠. 네. 그러다가 별로 반응이 없으면 이제 그대로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바로 이제 조치를 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 정용화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사안이었냐면 SNS에 관련 소식을 올렸는데 네. 그것을 보고 누리꾼들이 광전총국이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심의기구에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촬영장에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이제 조치가 내려오니까 부랴부랴 이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미묘한 그런 과정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G7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 날 사실 네이버 이제 불소통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게 공동성명서를 그때 채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공동성명과 바로 직접적으로 대중국 견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네. 더구나 우리 정부의 그런 입장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G7을 주최를 했는데 거기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또 갔거든요. 근데 지금 외교 관계가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G7에서 대북 견제를 발표한다. 근데 그 뉴스가 네. 어디를 통해서 주로 많이 나오느냐? 사실은 뉴스를 뭐 여기 YTN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포털이 또 강력하게 그것을 회자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아직도 연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보니까 중국이 지난 2019년에는요 포털 사이트 다음을 접속 차단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다음을 접속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남아 있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카페와 블로그를 이제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사실 카페와 블로그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 공식 언론이 아니고 이제 개인들이 어떤 의견을 주고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이제 불편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설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왜 다음은 아예 다 뉴스가 통제됐느냐. 이 분석 기사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이제 중국의 스타였던 판빙빙이 탈세건에 이제 연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이제 다음 포탈을 중심으로 판빙빙의 그 탈세 사건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측근이 연루돼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성격이 좀 다른 게 다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논쟁적인 기사들을 그 당시에는 많이 전진 배치했었거든요. 그랬군요. 이제 그런 점들이 아마 그때 네이버는 차단하지 않고 다음만 그 네이버의 뉴스만 이제 공개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뉴스 부분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전반적으로 이 한미일 삼각공조에다가 이제 G7 공동 성명서 채택 등이 좀 뉴스로 많이 회자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통제를 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만리 방화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의 SNS 뉴스 매체 예를 들면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다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페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용하려면 이제 우회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남아있던 뉴스 접근권까지도 지금 박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정부 차원에서의 한한령 그리고 뭐 매체들의 눈치 보기를 넘어서 지금 중국 내 여론 자체가 좀 반한 감정이 거세지는 것 같은 게 블랙핑크 콘서트에 중국 연예인들 갔는데 거기에 달린 악플들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압박의 어떤 수위가 정부 차원의 어떤 기조를 보고 민간 부분에 있어서 누리꾼까지 민관 합동으로 저감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앞서서 이제 한미일 삼각공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반도체와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돼서도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IRA 법안에 관련돼 가지고 좀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이런 기조를 봤을 때 이제 양국 정부에 약간 불편한 기류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반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누리꾼들이 동원이 돼서 특히 이제 한국의 연예인들의 활동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의 스타들까지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는 배신다다. 뭐 매국노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런 기류가 그동안에 좀 약간 잠잠했어요. 그래서 이게 민관이 같이 쌍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어떤 중국의 어떤 독특한 특징인데 이번에 잠재되어 있던 그 불만 논조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으면서 그 집중 타겟이 바로 우리 가수들, 연예인들 그리고 관련 행사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래서 저강도 압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016년에 워낙 강도 높은 한한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앞으로 다음 중국의 조치가 무엇이 될 것으로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다음 조치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본격적인 스텝을 보고 저는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사드 사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했을 때 그거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외교 관계에 있어서 민감한 발언들은 좀 약간 자제할 필요가 있고 자극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산업에 있는 분들도 중국에 대한 기대를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금 현재 시진핑 체제 하에서는 한족을 중심으로 한 문화 정책을 확고하게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쉽게 기조가 바뀔 수가 없고 약간 민간 부분에서 시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시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본질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좀 자제를 하셔야 그렇군요. 후속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대중국의 어떤 전체적인 기조를 보시면서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산업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품 시가 1,200억 원 상당의 위조품을 중국서 밀반입해 판매하다. 애플워치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중국에서 짝퉁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짝퉁 예능 프로그램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명품 가방과 애플워치 그리고 우리의 오징어 게임을 모방한 예능까지 중국에 따라하기는 분야를 가리지 않지요. 중국 기업들 K식품을 그대로 베껴서 마치 자신들의 상품인 양 이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출시 초기 너무 매워서 못 먹는다는 평가를 받았던 삼양의 불닭볶음면은 이제 효자 상품이 됐는데요. 이른바 매운맛 챌린지로 K푸드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중국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불닭볶음면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중국의 짝퉁 마라 화개면입니다. 전반적인 구도와 색깔, 또 캐릭터 호치까지 그대로 베꼈습니다. 중국의 짝퉁 제품은 또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의 쇠고기 다시다를 쇠고기 우육분이란 이름으로 둔갑시켰는데요. 역시 전반적인 색상이나 구도가 우리의 진품과 거의 흡사하죠. CJ 제일제당의 하얀 설탕 제품을 따라한 중국 설탕은 한국 수입,
하얀 설탕이란 이름을 달아서 같은 제품으로 혼동하기 쉬운데요. 이 밖에도 대상의 미원과 멸치 액젓, 또 오뚜기 당면까지 우리의 상품과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이 중국 전역에서 판매되어 왔습니다. 지난 2021년 CJ제일제당과 삼양식품 등 국내 식품업체 4곳이 힘을 합쳤습니다. 중국의 짝퉁 공세에 공동 대응에 나선 건데요. 가짜 한국 식품을 만들어 판 중국 업체에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한국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제품을 포장을 모방했다고 인정하면서 우리 식품업체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지난 3월에 판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개별 기업이 중국 모조품에 대해서 행정 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식품업체들이 공동으로 침해 소송을 벌여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국 법원마저 짝퉁 제품에 등을 돌린 거죠. 중국 내 상표 도용 건수는 지난 2017년 977건에서 지난해 209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이런 모방과 둔갑에 우리 기업들이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자막으로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 사무차장 이 두 사람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들이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례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장관급인 박찬진 현 사무총장, 또 김세환 전 사무총장, 송봉섭 현 사무차장 등 모두 5명 5급 이상의 고위직으로 파악이 됐었고요. 특히 박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의 경우 자녀의 경력직 채용을 최종 승인한 결재권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선 우리 시찰단은 오늘 일본 측과 추가 기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심사하고 규제하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NRA가 참석해서 처음으로 우리 시찰단과 만납니다. 도쿄 현지 특파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도쿄 외무성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찰단은 어제까지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점검했고요. 다시 도쿄로 이동해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과정,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시찰단은 그제와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틀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에 직접 들어가서 현장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어제도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동안 원전 내부를 점검을 했고요. 저녁 늦게 도쿄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시찰단 오늘은 오전 10시 반쯤에 이곳 외무성에 도착을 했고 일본 측과 다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사흘 전 도쿄에 도착한 뒤에 했던 것처럼 일본 측과 기술 협의를 추가로 하는 건데요. 오늘은 특히 기존에 참석했던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에 더해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NRA가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NRA는 도쿄전력의 방류 계획을 심사하고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시찰단은 원전 현장 시찰에서 확인한 내용에 대해 NRA에게 궁금한 내용을 묻고 답변을 들을 계획입니다. 유국희 시찰 단장은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IAEA 검증은 당연히 참고할 사항이지만 우리 시찰단은 IAEA 검증과 별도로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지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고 계획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원전 현장을 시찰하면서 추가로 확인한 사안에 대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체 검증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거뒀느냐 이렇게도 물었는데요. 추가로 자료도 요청을 하고 있고 검토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 단장은 오늘 저녁 6시쯤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유 단장은 어제 원전 현장 시찰을 마친 뒤에 보려고 했던 시설은 다 봤고 이번 시찰을 통해서 안전성 평가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기술회의가 우리 시찰단의 마지막 공식 일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만큼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 외무성 앞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대규모 집회 이후에 경찰이 불법 집회에 대비한 훈련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민주노총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듯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애초 경찰은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간부 5명에게 오늘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주 서울 도심 1박 2일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서인데요. 장옥기 위원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은 다음 달 1일에 경찰에 나가기로 했고 상위단체인 민주노총 집행부 3명도 날짜를 경찰과 새롭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출석을 계속 미루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데 경찰은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내에 날짜를 맞춰 출석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익은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열고 1박 2일 집회 때 노조가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고 신고된 시각인 오후 5시를 넘겨서도 집회를 이어가 불법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경비국장 주재로 사후평가 성격의 내부 회의도 열렸는데요. 집회 참가자의 노숙과 길거리 흡연 등을 놓고 경찰이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어 전열을 재정비하자고 방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도 지시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3주 동안 서울청 54개 경찰부대가 집회 대응 강화 훈련을 진행하는데 내부적으로 볼멘 소리도 새어나옵니다. 실제 훈련에 들어간 기동대원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평소보다 갑자기 강화된 훈련에 당혹스럽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기동대를 이끄는 한 중경 간부는 사기를 돋울 수 있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오늘 다시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에 들어간다고요? 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조금 전 낮 2시 결의대회를 시작했습니다. 불법 파견을 처벌하고 비정규직 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후 서초동 대법원까지 행진한 뒤 저녁 7시부터 야간 문화제를 열고 밤샘 농성을 시작하는데요. 경찰은 도로 위에 천막과 텐트 같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철거하기로 했고 대법원 앞에서 지나친 소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해산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엄중 대응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차단하는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거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개발했지만 미국, 일본, 한국을 공격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북한 군산 복합체가 최근 10년 동안 거의 모든 시리즈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개발했고 수십 차례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보통신 인력을 외화벌이에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기업에도 북한 IT 인력이 취업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북한 IT 인력이 활동하는 걸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미국 기업에 고용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대표는 북한 IT 인력이 번 돈의 90%가 북한 정권에 징수된다며 유엔 추산에 따르면 매년 5억 달러, 우리 돈 6,600억 원 이상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동창이었던 스위스 요리사가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함께 베른 국제학교에 다녔던 조엘 미카엘로는 지난 2012년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부인 이설주를 만났는데 당시 임신 사실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카엘로는 이듬해에도 북한을 다시 방문했는데 딸을 낳았다는 말만 들었고 비슷한 시기 김 위원장을 만난 서방의 다른 인사도 아들에 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혼자 대마를 피웠다던 기존 주장을 뒤집고 여러 명과 함께 피웠다고 말을 바꾼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아인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대마 흡연을 혼자 했다고 말했는데 경찰이 지인 여러 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자 진술을 번복한 걸로 보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르고 현재 경기도 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교사가 더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서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한 명이 현재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남태평양 지역을 강타한 2호 태풍 마와르의 여파로 괌과 사이판에 오가는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3일부터 하루 2편씩 괌을 오가는 정기 운항편을 줄줄이 결항시켰고 사이판 노선을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은 어제와 오늘 항공편을 모두 내일 오전으로 연기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병원 입원 치료를 마치고 교도소로 복귀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대전교도소 감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2심 법원 판단이 오는 9월 나올 예정입니다.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 3억 6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고 개인 계좌나 법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지난 3월 MBC와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넷플릭스에 대한 신청만 지난 15일 취하했는데 같은 날 다시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룸카페는 잠금 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에 투명창이 있는 곳으로만 제한됩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성인 대상 영업만 가능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금속노조 탈퇴 과정에서 제명당한 포스코지회 임원 등에 대한 제명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0월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소집했는데 금속노조가 지난해 말 포스코지회 임원과 대의원들을 조합질서 문란을 이유로 제명했습니다.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1도, 광주는 27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고 있고요. 여기에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 시간 외출 시 옷차림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누리호 발사가 이루어지는 나로우주센터는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현재 기온은 22.4도를 보이고 있고요. 바람도 초속 2m에서 5m 정도로 발사 기준 이내로 예상돼 날씨로 인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하늘 표정이 사뭇 달라집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 곳곳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도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 일요일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제2호 태풍 마와르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필리핀과 타이완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계속 북서진하면서 초강력 상태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한반도까지 북상할 가능성은 낮지만 태풍의 수증기가 비구름을 더 강화하면서 연휴 동안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의 진로가 아직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비명계 의원이 공개한 문자폭탄의 발신자와 이에 대한 지도부의 대응을 놓고서 친명계와 비명계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한 전세 사기 특별법과 가상자산 등록법이 처리됩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